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자, 임세현 소장님. 아니 왜 또 나를 서로 미루고 그래요. 에이, 항상 주인공이시면서.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특별 인터뷰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홍보를 하기는 했죠. 네, 멀리서 우리 저희 강기정 시장님께서 오셔서 저희와 좀 대담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임세현 식당의 주인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또 그 옆에는 네, 안진걸 소장님 오셨고요. 예, 네. 여러분, 안진걸TV 임세현식당TV가 정말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방송했지만 정말 귀인이 오셨습니다. 우리 빛골 민주의 성지,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주의가 경제 민생 발전에도 앞장선다 해서 요즘에 또 경제 민생 발전에 앞장서 계시는 우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양 옆에서 이렇게 예. 환영해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언론 이 피로감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이따 인사 시간 더 드리고. 아, 그래 지금- 잘못 나갔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아, 언제든 저희는 튀어나오셔서 하시면 예, 됩니다. 자유분방한 네. 방송입니다. 예. 강기정 TV가 아직 생방이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우리 강기정 TV 10,000명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강기정 TV 생방 시작 눌러주시고요. 네. 임세현 식당 TV하고 안진걸 TV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서들 여러분 쭉쭉 들어와 주시고요. 자, 저희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시장님이 정식으로 시장님 인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전에 그 임세현 식당 생방에서도 오늘 시장님 오실 거다, 와, 3시에. 예. 그래서 좀 많이 와 주십사 말씀 드렸는데, 아직 그 지금 시간대가, 요 시간대가요. 예. 유명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하죠? 제거해야 않아요. 되는, 좋지 수고해야 않아요. 되는데요. 네,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수고. 네. 노상훈 세력과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지금은 그러니까 피해야 될 때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작고 아마추어 예. 방송이니까 프로에는 밀리는데 대신에 이제 임세현 식당TV 안진걸TV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미지가 굉장히 더 원래 좋은 이미지인데 더 좋아지고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 고전하고 있다가 안진걸TV 임세현 식당TV 나온 다음에 승기를 잡았다. 아니 세상에 최고요. 처음부터 큰 네. 것이 없고 처음부터 잘 나간 것 없고 처음부터 부흥된 건 없는 거죠. 늘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한 가치를 향해서 가는 그 일이 소중한 그 좋은 일이고 큰 거죠. 맞습니다, 네, 시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이들 봐주세요 또. 네, 예. 자, 오늘은 여러분 특히 강기정 TV 10,000명 돌파 기념 아직 10,000명 안 됐는데 분명히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힘으로 10,000명을 돌파할 것을 믿고 강기정 TV 가서 구독 좋아요 다 누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시장님 먼저 어떻게 오늘 서울 오셨는지 내일까지 2박 2일 일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역시 오랜만에 네. 광주를 떠나 광주 밖으로 외출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가 그 임원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도지사 회장, 부회장 제가 감사인데 이 3인이 오늘 정심을 같이 하면서 네. 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특히 앞으로 자치분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자리를 오늘 가졌고요. 내일은 이제 기본사회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광주에서 기본사회 하면 뭐 통합돌봄 또 광역특별시에서는 광역도시에서는 광주시만 농민수당을 주고 있어요.
1년에 60만 원씩 네. 예. 가구당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는 다 주고 있는데 시 그러니까 대구 뭐 제주 광주 제주는 주고 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이런 데는 광주시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 통합돌봄 등을 통해서 기본사회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런 토론회를 내일 2시에 국회에서도 열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외출증 끊어서 네. 1박 2일 서울 놀러 왔습니다. 야. 일정이 그냥 촘촘하시네요. 알차게. 네. 시장님 아까 저기 방송 대기하면서 우리 황현필 역사관님 이야기 됐는데 네. 자연스럽게 황현필 역사관님 또 임세은 소장님 열성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기 3월 14일은 저희 황현필 역사관님 모시고 그 얘기 좀 아니 강의 미니 특강도 네네네. 저희 이제 소모임에서 미니 특강도 하기로 했고요. 원래 황현필 선생님이 이제 광주 사례지어 고등학교에 예.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맞아요. 김남국 전 의원의 은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남국 의원.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김남국 의원이랑 방송을 바로 합니다. 김남국 네. 우리 의원이 복당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무죄 선고됐고. 예, 무죄돼서 네. 축하드리고. 네. 우리 황현필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사례조서 선생님이다가 이제 역사 현장으로 뛰어들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개인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렇게 왔는데 저하고는 이제 오래전부터 같이 인연이 돼서 만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정말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금남로에서 네, 맞아요. 그 얘기 하시죠. 야, 그 많은 사람을 길거리에 앉혀놓고 그 역사 특강을 하는데 그날 아마 좋아요 많이 팔로우 많이 생겼을 거예요. 네. 구독자들도 많이 생겼을 거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날 얘기의 핵심은 우리가 구구 집단들 오지 말아라. 5.18 민주광장 못 내주겠다. 네. 금남로가 어떤 곳인데 그렇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극우극우 그랬는데 우리 황현필 선생님에 따르면 극우가 아니라 매국 좀비다. 네. 규정을 달리해 준 거예요. 딱 좋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보통 보면 막 쇼비니즘이라든지 민족주의 이런 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거도 아니에요. 너무 막 네. 일제 앞잡이처럼 굴고 막 폭력도 무조건 저지르고 가니까 매국 좀비 폭력 세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 예. 극우보다 더 나아가서 매국 좀비다 이래서 다들 박수치고 금남로에 모여있는 네. 정말 수만 명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감히 광주를 저는 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국회를 침탈했었고 다음에는 서부지방법원 침탈했잖아요. 전 이번에는 광주 침탈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일부러. 감히 예.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가서 그렇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딴 발언을 하고. 그렇죠. 예, 그 정말 황현필 역사 매국 좀비가 맞습니다. 황현필 역사님 비유 중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게 5.18 민주광장까지 근접해서 그런 극우 매국 폭도들이 집회를 한 건 나치가 유대 학살 현장에 가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또 한번 비상계엄이라든 이런 공산 독재 같은 조치를 해갖고 사람 죽였다고 선언을 닮았다. 그렇죠. 저는 너무 애초에는 이제 금남로 이번에 결국은 금남로 5.18 기록관 앞에서부터 이제 그 집회를 전한길 씨 그 네. 매국 뭐라 했더라? 네. 매국 좀비. 좀비 매국 좀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애초에는 5.18 민주광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랬다면서요. 참. 근데 5.18 민주광장은 네, 이놈들.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사용 허가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제가 다행이네요. 안 돼 그랬죠. 안 예. 돼. 예. 그랬더니 이제 왜 강기정 시장은 본인이 민주주의 외치다가 3년 7개월 감옥도 간 사람이 예. 민주화 투사가 왜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고 하려니까 안 된다 그러냐. 뭐 반성해라 나쁜 놈이다. 제 과거 소환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네. 저는 그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거기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금남로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전두환 계엄 세력을 피로 막아낸 장소다. 근데 전두환 계엄하고 쌍둥이 계엄인 윤석열 123 계엄하고 계엄에 옹호를 하고 동조 세력들이 와서 거기에서 뭐 집회 시위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웃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웃긴 역사의 퇴보다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다행스럽게 광주 시민들이 다 나가서 막았죠. 네. 그 폭도 세력들을 우리 강주 시민 또 우리 전남도민들 모여서 압도했다. 네. 이런 평가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그 기세에 눌렸다. 근데 그 한 복판에 우리 시장님이 직접 무대에서 발언도 하셨다고 뉴스도 봤는데요. 이제 제가 그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또 이제 전한길 씨가 저한테 광주 정신이 뭐냐고 물었어요. 공개적으로. 글쎄요. 그래 제가 쥐가 뭔데? 그러게요. 그래 제가 좀 가르쳐 줬죠. 광주 정신이란 전두환 폭도들을 물리쳤던 정신이고 123 윤석열 계엄 세력을 당연히 물리친 것이 광주 반대하고 물리친 것이 광주 정신이고 네. 결국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내란을 옹호한 세력을 퇴출시키는 게 광주 정신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그날 참 날씨도 춥고 그런데 막 박수도 함께 같이 치고 응원도 하고 그랬어요. 이 자들이 진짜 못된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마치 본인들이 동원해가지고 차 60대 100대 끌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모인 마치 것처럼. 광주 네.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주 못돼 처먹었습니다. 표현이 참 그래서 좋아요. 네. 표현이 아주 맛깔스러워요. 표현에서 80년 5.18 때는 계엄군이 탱크를 공수부대들이 탱크를 몰고 광주를 진압하러 온 거 아닙니까? 네. 도청을 진압하고 그렇죠. 외곽을 봉쇄하고 제가 이번에도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우리 금남로를 지키기 위해서 5.18 광장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길이 막히니까 버스가 스톱해 있는데 제 옆으로 계속 제 버스 옆으로 그 동원된 광주로 몰려온 네. 버스들이 막 네. 몰려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엄군을 보던 느낌이다. 아. 광주를 계엄군이 쳐들어온 느낌을 똑 지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참 모욕적이고 되게 기분 맞아요. 나빴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보니까 대부분 외지 극우 다, 내국 거의 좀비 다.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광주 전남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분들은 이 어떤 극히 사람이냐면 있었겠죠. 예. 아마 어디 교회 같은 것 같아요. 이상한 교회에서 예, 예, 동원한. 예. 네. 광주에도 그 모 이단 시비가 있는 사비 시비가 있는 교회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극우 성향 교회가 극히 일부가 있던데 그분들이 좀 예. 참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로 지키는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님 5.18 때 네. 광주 대동고 학생 하면서 막 또 참여하시고 막 그런 걸로도 피 끓는 청년 학생으로 그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80년 5.18 예. 그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광주 대동고 광주 대동고 자랑스러워. 이름부터가 대동고야. 대동세상, 억강부야? 대동단결, 대동투쟁, 억강부야.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 최초로 유교령이 5.18 내려진 학교가 대동고입니다. 아. 지금 뭐 안타깝게 감옥에 있는 송영길 아. 우리 예. 민주당 대표 아. 또 현재 민주당에 잘 싸우고 있는 박균택 박균택 아. 의원님. 의원도 예. 예. 우리 대동고 아, 출신이고 인물이 많네요. 예. 우리 이제 저희들은 영향을 그 박성무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죠. 다산 다산 전문가, 예. 전문가 박성무 선생님. 그다음에 80년 5.18 하면 밀항을 했던 윤한봉이라는 예. 지금 고인이 된 운동 윤한봉 선생님. 선생님 예. 계신데 그 선생님의 형님 윤광장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런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80년 5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피 끓는 청년이 학생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 영화 같은 데 가보면 교문을 앞두고 선생님들은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죽는다. 예. 학생들은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광주 대동고를 그 상징한 모티브한 그 영화이거나 예. 현재였는데 그 80년 5월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시기가 잘 알다시피 서울의 봄 바로 다음 시기 아닙니까? 네. 서울의 봄이 12.12라면 네. 1년 전 79년이면 우리는 80년 5.18 때.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 그다음에 뭐 시민들 누구 하나 계엄군에 저항 안 해본 사람 없고 지나가다 계엄군한테 욕 안 해본 사람 없고 또 그 시민군 시위의 대열에 박수 안 쳐본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이 80년 5월이었고 저도 뭐 순진한 학생이었지만은 그 제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총을 들고 온 거예요. 무섭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만져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예, 저는 총을 네. 만져본 적도 없는데
총을 들고 와서 싸우러 가야 된다 그래서 야 그러다 죽는다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죽음이 일상화돼 있을 때니까 예, 그런 일도 있고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이제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 친구가 돼 있네요. 예. 아유, 그 안타깝다. 임세은 소장님이랑 저희랑 소년이 온다 소설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 네. 진짜 다시 너무 한번 못 읽겠더라고 예, 너무 슬퍼가지고. 예. 다시 한번 음. 소년이 온다 소설도 이참에 광주의 영속화, 광주의 세계화. 그 그렇죠. 한강 작가님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또 뭐 여기저기 글도 예. 올려놓으시고 온거 그 봤는데 소년이 왜, 온다의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주인공으로 쓴 동호는 예. 80년 5.18 때, 그 5.18 때 5월 27일 날 도청에 사망한 바로 그 예. 열사였습니다. 아이고. 고등학교 당시 1학년짜리 고1 학생. 고1 아이고. 학생. 와. 고1 학생이 동호로 변신을 해서 살아나서 광주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번 계엄 대한민국을 구한 거죠. 맞아. 그래서 12월 10날 한참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 그 바람이 계속 사태가 진행될 때 그때 한강 작가가 12월 10날 12시부터 스웨덴에서 맞아.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예. 그때 우리는 광주 시민들하고 시청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밤을 새면서 아. 시청 1층에서 예. 박수치고 시 낭송하고 낭송하고. 노래 부르고 함께 놀았던 네. 그 12월 10날 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 한강 작가가 하신 말이 정말 아, 저는 그 명언 같아요. 너무 네, 정말 인상적이죠. 광주 예. 그 죽은 자가 살렸다. 지금의 이게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린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맞죠? 정확한 어디 이 예. 뜻이잖아요. 산자는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죽은 자는 산자를 도와줄 수 있다. 네. 그 시장도 여러 번 그러니까 광주의 인용하실 이 때 80년 예. 광주가 결국은 결국 이번 비상계엄을 2024년을 막아냈잖아요. 살린 그렇죠. 거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 80년 5.18을 겪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늘 부끄러워서 예.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할까를 늘 고민한 거 아닙니까? 네. 80년 5.18에 총 맞아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산 사람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살 건가 늘 이 고민을 해오던 것이 산 사람들의 고민이었는데 한강 작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해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결국 산 사람에게 결국 은혜를 갚았고 뭔가를 하더라. 이번 대표적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이 80년 5월이 2024년의 계엄을 네. 대한민국을 살렸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소감을 앞두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광주라는 것은 아픔도 있고 존엄함도 있는 그런 도시인지라 이건 행정의 도시가 아니라 맞아요. 가치가 있는 보통 명사다. 그냥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곳이 광주다. 이렇게 보통 명사화 시켜줘서 너무 광주가 요즘에 저는 자랑스럽기도 네. 하고 저도 광주에서 정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지금도 광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광주가 자랑스러워요.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깜짝 놀라고 응원하고 축하하면서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데 그 일이 또 40몇 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그걸 시민들이 그걸 막아내는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 보면서 당시 그날 10월 3일 날 시장님 임세은 소장님 생방송하다가 티가 그 나가지고. 신인규 변호사님 요즘 유명한 신인규 변호사 박영시 앵커랑 셋이 생방송하다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안문에서 경찰들하고 막 네. 몸싸움하고 아. 질식될 뻔하고 아니 그러다가 네. 총 맞아 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믿었어요. 아, 그럴 리가 설마 있겠어? 아무리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시민량에 총 쏘지는 않겠지. 설마. 아무렴 설마. 그래도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힘이라도 보태고 국회를 좀 보호해야 그래도 여기 계신 군인이나 거기 경찰들이 그래도 약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전 진짜 아까 한강 작가 말씀이 맞는 게 같은 게 군인들이 어쨌든 광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당시 계엄이 불법적이었던 걸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계엄군인지도 모르고 온 군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민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도 지금 죄 받는다. 감옥 간다. 뭐 얘기하는 건데 그 젊은 군인들이 표정이 이게 뭐지? 뭐 이런 표정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교육받았던 것이 이번 계엄도 막았던 하나의 그 요인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80년대 계엄군 공수부대들은요, 이제 그때는 이런 SNS도 없고 또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투입된 줄 알고 맞아. 광주에 투입됐다가 술을 먹고 무지한 폭력을 행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구타와 폭력을 무지막지하게 썼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군인들이 그런데 그때도 31사단의 정웅 사단장을 비롯해서 네. 실제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늘 역사에서는 그래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시민의 편에도 네. 있고 또 시민을 학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아요. 뭐 안병화 치안감 같은 분은 또 그렇죠. 경찰인데 강진이나 반대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그렇습니다. 고초를 겪고 막 그러셨죠. 예, 안병화 치안감도 결국 네. 그 일 이후에 이제 퇴직 잘리고 네.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런 경찰도 있고 군인도 31사단 당시에 향토 방위 사단이라 해서 우리가 시민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네. 시민을 어떻게 학살할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웅 사단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12.3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우리 예. 주로 맞아요. 대령님들 중에 예.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고 했던 조성현 대령 같은 거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마지막 재판이 지금 별로 진행 중인데 최후별로나마 예. 하고 있겠죠. 좀 이따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윤석열 측이나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참 너무나 헛소리고 공해요, 너무나 공해. 공해입니다. 지금 힘들어서 못 들으시고 나중에 결론만 볼 것 같은데 네. 시장님 전망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8대0 파면 이야기설이 아유. 많이 나오던데 지금 예, 이제 당연히 8대 0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어느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그 권한대행이 남은 한 사람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기사가 떴어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예. 헌법재판관을 예, 예.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어느 기사가 떠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 한 명을 다시 임명하게 되면 예. 이 변론 종결을 못하고 한번 다시 적어도 진짜 변론 마지막까지. 기일을 잡아야 되고 예. 그러면 이 탄핵 일정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 그 정말 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나라를 박살내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예. 경제 성장률을 무려 0.4%를 낮춰버렸어. 그래서 네. 1.1%인가 1.5% 낮추고 1.5%고 외국의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1%까지도 낮추고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이 네. 계속되는 게 악영향 끼쳤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빨리 파면해라는 말이잖아요. 빨리 그렇죠. 파면하고 빨리 대선해서 경제 민생 예. 살리자는 말이죠. 예. 한국은행에서는 그동안 총재가 계속 추경 빨리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탄핵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정치 일정을 빨리 정상 가동시켜야지 경제 위기가 해소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한 건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맞아요. 그래서 최상목 우리 권한대행이 꼼수로 또 한 명의 현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 탄핵 선고 일정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꼼수를 쓰면 큰일 날 겁니다. 정말 최악이죠. 최상목 대행도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내란 주요 종사자를 넘어서 이제 거의 동조범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이렇게까지 그래서는 안 돼.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꼼수를 피면 이제 안 그래도 내란 대행이냐라는 맹비난을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그 시장 이제라도 좀 눈치 챙겨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아직도 뭐 챙길지 사실은 그런 모르겠어요. 속에서도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제 광주에서 제가 통화만 했는데요. 그 김상욱 의원 예. 국민의힘 예. 광주까지 오셨죠. 광주 맞아. 망월동에 오셔서요. 예. 일일이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통화만 했는데 예. 묘비를 한 군데 묘비에 아이고. 가서 미안합니다. 예. 금남로에 이 무지막지한 내란 옹호 세력들이 집회한 것도 이건 죄송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김상욱 의원이 와서 그 5.18 묘역의 영령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네. 저 김 의원이 그때 계엄 해제 찬성도 하고 예. 탄핵도 투표하러도 찬성하고, 왔었고. 예. 투표하러도 오고 네. 다시 탄핵 투표에도 찬성도 자기는 하고. 찬성했다고 찬성도 말하고. 예. 설득도 하고 1인 그러니까 시위도 하고. 저기 시장님께서 한번 만났으면 좋았던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일정이 안 맞을 텐데 다음에는 한번 좀 예. 우리가 초대해서라도 아니 제가 만나고 예, 한번, 싶어서 예.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예.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괜히 저를 만나게 되면 예. 아. 본인이 여기에 온 그 아, 것이 희석된다. 그렇죠. 그럴 수 또- 있죠. 그럴 수 또 국민의힘 예. 내에서 막 너 네. 탈당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민주당이 극우를 배제하고 있죠. 보수 세력까지 포함해서 넓게 네. 우리가 정권 교체의 대열로 나가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광주 시민들이 다 그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위로와 응원이 많이 됐어요. 네. 김상우 의원님 기회가 되면 임생수님 제가 한번 청년 정치인들 이렇게 소주 한 잔 사면 어떨까요? 아니 이제 그 국민의힘 박주민 의원님하고는 소주 한 잔 했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막 극우 매국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나마 저런 분이 진짜 보수로서 이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 있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아까운 분 예. 같습니다. 느낌은요. 우리가 예. 그런 분들까지도 모셔야죠. 근데 본인이 이제 본인의 선택이 있으시겠지만 예, 제가 탄핵 전국 때는 국회 탄핵 투표 직전에 그러니까 12월 14일인가요? 탄핵 의결하는 예. 그 직전에 제가 한강 작가의 책을 들고 김 의원 의원실에 찾아갑니다. 아, 또 그런 예, 전례가 그래서 있으셨군요. 전사가. 의원님 뭐 꼭 탄핵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책도 전달하고 한강 작가의 책을 소년이 온다 예. 책을 전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시장님이 네. 잘하셨네요. 근데 진짜 예. 이 국민의힘이 진짜 저런 분을 오히려 더 키워주고 성장시켜야지 당에 희망이 있는데 오히려 집단으로 약간 조리돌림하고 왕따시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울산 시당위원장도 본인이 하도 그만뒀어요. 네. 공격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만두셨다고 그만뒀습니다. 하더라고요. 시장 뭐 이야기 자 여러분 잠깐 지금 강기정 TV와 임선식당 TV에서 공동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안녕일 TV가 중앙으로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강기정 TV입니다. 특히 왜냐 현재 9,330명 아니 우리 대민주성지 강기정 TV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아마추어 임세현 안진걸 TV도 임세현 식당 TV 61,800명 시장님. 와 비법이 뭡니까? 저분이 방송 스타거든요. 아니 저는 안진걸 TV도 시장님 20만 8천 명. 우와. 저는 광주시장으로 지난 네. 2년 7개월 동안요. 네. 열심히 시정을 잘 펴고 시민의 행복 쫓아서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눈치도 네, 솔직히 네. 많이 봐야 되고 법률적 한계도 있고 예. 눈치도 또 보셔야 예, 되고. 잘못하면 또 선거법도 걸리고 맞아요. 또 솔직히 이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여야 때로는 같이 부탁도 해서 예. 예산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법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세요. 그러다 솔직히.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기분 좋은 소리 쌈박한 소리를 못해서 도대체 옛날 강기정 어디 갔냐 화끈한 강기정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강기정 TV는 10,000명도 안 되고 불쌍합니다. 아 시장님.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를 예. 그 시장님 연배에 계신 분들이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예. 이렇게 예. 뒤늦게 이제 하시는 예. 분들이 많아서 아마 시간 때문에도 그런 거일 예. 수도 있고 또 이제 워낙 시정 돌볼 일이 많으시니까 예. 그런 거고 저희야 뭐 맨날 어디 가서 험한 말도 하고 뭐 저는 사이다 사이. 저는 김건희 흉내도 내고 막 네, 이러니까 임선수의 험한 말이보다는 사이다. 네. 사이다. 사이다. 예. 윤석열, 김건희에 예. 대해서 저희는 예.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비난하니까 이제 그런 아, 거에 우리 시장님 속 유튜브 제가 시원하신 들어와서 분들이 지금 계시죠. 살펴보고 있는데요. 컨텐츠가 아주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쇼츠도 좋고 라이브들도 좋고 예. 지금 현재 9,340명으로
10여 명이 늘어났어요, 이제. 10몇 명이 늘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됩니다. 방송 도중에 임세은 식당TV, 안재걸TV 이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과 네. 북골 광주 시민들에게 방송 도중에 1000명을 돌파하는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그게 안 만 명이요, 되면, 만 명.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10,000명을 돌파하는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그게 안 되면 오늘 밤, 내일 반드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재방송이라도 만들어서 강정TV 10,000명까지는 하는 거 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저랑 청와대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인연도 한번 정무수석 때 하셨고. 부대변인이었나요? 근데 굉장히 사이다십니다. 정말로. 예. 예. 거기서도 뭐 회의도 거의 주도하시고 굉장히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내셨던 분인데 이제 광주 시민들의 어깨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속 시원함이 이제 약간 좀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들은 제가 배려버렸다 그래요. 시장을 하더니 얌전히 배려버렸다. 저버렸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늘 그러면서 이제 지냅니다만은 지난 금남로에서는 하도 화가 나길래 예. 제가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들 탄핵 반대 내란 세력들 헌법 파괴 세력들 집회하는데 독일 같았으면 이미 체포돼 버렸고 스페인 같은 데도 독재자의 몸짓과 말투 흉내내면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자라고 유명한 독재자인데 네. 그리고 그렇죠. 히틀러 네. 독재자도 그렇고 또 미국도 최근에 장관 중에 일론 머스크가 히틀러 비슷한 인사를 했다가 혼이 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 어디에서 함부로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 핵책 세력들을 옹호하는 그런 걸 대낮 백주대로에서 한다. 옛날 이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같으면 다 잡아다 처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막 대단한 신념과 이념이 있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보면 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면은 어디선가 드론에서 이렇게 찍은 장면이 있던데 그 집회 끝나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 있을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돈 봉투 나눠주는 장면이 막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이면에는 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체포되기 전에 관저 앞에서 근데 뭐 1인 시도 하고 시위에서 현장에 있었을 때 보면은 이분들이 동원되는 것 같은 게 느낀 게 시간 되면 퇴근을 하세요. 네. 딱 아니, 시간 뭐 되면 가. 그 관저 앞에서 그렇고 과문에서 돈 주는 거 네, 사진 돈 주는 것도 나왔잖아요. 사진 많이 나와요. 다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많은 민주시민은 비할 부분들이, 바는 못 네. 된다라고 그래서 생각하고요. 뭐 신념, 이념 이런 것도 없고 돈 주면 다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또 하나의 화제. 네. 아니 어제 오늘 SNS 올린 거 봤는데 네. 그 시민을 구하려고 빌라에 뛰어든 소방관님께 네. 누가 무슨 배상 책임 문제가 생겨서 시장님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절대 이럴 일 없다고 그거 잠깐만 그거 너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광주에서 네. 11일 날 화재가 나서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11일 날. 예. 근데 그분 이제 화재를 끄면서 주변의 집들도 위험해서 이제 문을 두들고 그런데 문이 안 열리고 그런데 그런 문들을 한 6군데 집을 문을 자물쇠를 강제로 네. 소방관들이 열었어요. 근데 문제는 외초대로 한다면 그 사망한 화재 난 그분의 책임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 주변의 집들이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재를 일으켰던 그분이 사망을 해버려 가지고 네. 배상을 받을 보험도 없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 해야 되냐의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을 소방서로 줘서 소방서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주변 시민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론 취재 과정에서 못 받는 것처럼 알려져 가지고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관들은 불 끄는데도 지금 목숨 내걸고 하는데 그러게요. 무슨 이 문을 따야 돼? 따면 내가 500만 원 물어내야 돼? 이 계산하고 안 따거든요. 우선 예. 따고 들어가서 예. 그냥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소방관의 임무인데 그런 소방관들에게 문을 딸 때 돈 걱정부터 해서 아이고. 이거 따면 내가 돈 물어줘야 돼? 딸까 말까?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 걸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 이번에 이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네. 예. 설령 그런 상황이 있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방관이나 또는 불을 끄는 걸 도와주는 어떤 시민의원에게 네.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우리 행정에서 광주시에서 제가 책임지고 다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소식을 듣고 우리 전국의 시민들이 이 소방서에 119에 네. 성금을 내겠다. 내가 돈을 그 문값을 문 열쇠거든요. 네. 네. 그 열쇠꼴이 그 한 60만 원씩 하겠죠. 그런 네. 것들을 내가 고쳐주겠다고 성금을 내겠다고 성금이 모여든다는 아. 소식이 쏙쏙 들어옵니다. 야, 역시 참 따뜻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 저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이 또 잘하면 또 관민이 하나 되어서 예. 함께 어떤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예. 최근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우리 임세현 소장님의 총괄 지휘하에 예. 홍길동 은행이라든지 꿈수 청년장학금도 예. 운영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하고 이제 긴급 생계위기에 빠진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가족 숫자하면 4명이면 40만 원 이렇게 예. 묻지도 따지지 않고 보내드리는데 신청이 섀도우에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기부까지 같이 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네, 한 네.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광주 소방서 119에 헌금을 내주시겠다는 국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 일은 저희 광주시에서 할 테니까요. 그런 정성을 우리 안진걸 TV 민생경제연구소 또 임세현 TV 또 아까 뭐라 했습니까? 홍길동은행, 홍길동은행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그것을 그 광주 일자리 재단 김현선 대표가 만들어 놓은 광고입니다. 아 그래요. 민간인 시절에. 그런 대로 네, 네. 그 기부해 주시면 더 뜻깊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일은 광주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장님 말씀하시자마자 홍준희 선생님이 5만 원, 화가나님이 그래요? 2만 원, 안지근 임세훈 화이팅, 강진님 감사합니다. 광주 아들 화가나님 와, 막 슈퍼챗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감사합니다. 일은 황기정 시장이 책임질 테니까 네. 119 문값 이거 다 이쪽으로 예. 자연스럽게 우리 고맙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응원과 지지도 막 함께 올라가고 벌써부터는 뭐 시장님으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뭐 재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 시장님 입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여론을 들었다. 그런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다. 그런 댓글이 많다. 네, 서울에서는 임세훈 소장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광주에서 인성고를 나왔기 때문에 예. 인성고 모임을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살곳이 웃었습니다. 제가 또 서울에서도 약간 호남 분들이 사는 동네에 살아요. 한평의 딸입니다. 시장님. 네. 어머님 한평분입니다. 네. 관악에 사는데 여기가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렇죠. 그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관악하면 예. 호남에 많은 분들이 살고 그렇죠. 계시고 예, 예. 네. 한평이시구나요. 어머니. 한평은 그 금호타이어도 고리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GGM이라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 만드는 곳이 네. 절반은 한평이고 절반은 광주 땅입니다. 예. 그곳에서 자동차 GGM 캐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야, 역시 우리 시장님 뭐 거침없이 정말 시정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파악이 잘 돼 있으니까 그 광주에서 최근에 일자재단에서 또 우리 배달의 민족 독립 캠페인도 큰 화제가 되고 뉴스공장에도 막 나오시고 예. 저기 지금 임세훈 소장님 저 배달의 민족 독립 캠페인 예. 홍보대사증이 저기 있네요. 저기 제가 위에 전시해놨어요. 그러네요. 저 빨간 게 임세훈 소장님 건데. 예. 공공 배달 앱을 예, 키워보자. 그래서 김현성 대표님한테 예. 저희가 다 엮여가지고 예. 이기영 배우님, 이원정 배우님, 임세훈 소장님 그렇죠.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잘 되어 있고 광주 현안 뭐 한두 개만 더 소개해 주시고 우리 중도 보수 어떻게 우리가 또 예. 이렇게 그분들까지 더 설득이 가질 것인가 이야기. 광주는 이제 작년에 한강 노벨상 수상도 있었고 기아 타이거스 우승도 했고 맞아. 또 광주 FC가 또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래서요. 네. 그런 힘을 모으고 또 이번에 이제 올해가 5.18 45주년이 됩니다. 근데 단순한 5.18 45주년이 아니라 올해는 새로운 우리 민주정부를 구성하면 우리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우 특별한 5.18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강 작가가 말한 광주 또 소년이 온다 광주 이런 올해를 맞이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이 광주에서 9월이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엽니다. 광주하면 양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안산 선수. 안산을 포함해서 예전에 서향순 선수. 서향순 선수. 네, 그렇죠. 제가 기억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은 동네가 광주인데 세계 역시. 양궁 선수권 대회가 9월 초에 열리고 네. 또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도 이어서 열린데 네. 그런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또 뭐가 열리냐면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아.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예. 비엔날레인데 디자인 비엔날레가 9월, 10월에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2025년을 광주 방문의 해다 이렇게 특별히 그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날 네. 할 건데요. 그래서 5.18 때도 오시면 우리가 광주에 버스, 지하철 다 무료로 지금 와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아. 버스, 지하철 무료로 5.18 때 오. 마음대로 타보시라고 야. 준비하고 있고 그 한 번씩 그 무료하면 몇 억씩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버스, 지하철 무료로 타는 그 5.18도 맞으시고 또 광주 방문의 날을 통해서 한강의 흔적도 찾아보고 소년이 온다 책에 나오는 그 흔적을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전남도청이랑 예. 또 한강이 예, 태어난 예. 그 살았던 중흥동, 중흥동. 광주 중흥동 다녔던 예. 효동 초등학교. 효동 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한강 작가 아까도 말 동호. 예. 동호가 걸었던 그 길. 동호군이 그때 당시 윤동호 열사가 예. 광주상고 1학년이었어요. 그렇죠. 광주상고. 예. 지금은 광주 동성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광주상고가. 광주 상고. 예. 그렇습니까? 예. 광주상고가 순간 예. 이름이 동성고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네. 그 동호가 걸었던 그 길 소년이 온다에 쭉 흔적을 걸어보는 그런 아. 상품도 예.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너무 예. 의미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도 이번에 극우 매국 좀비들이 가가지고 뭐 광주를 초란 도시라고 막 음해한 거예요. 네. 아, 참. 광주가 얼마나 멋있고 역동적 도시인지 해서 광주를 응원하러 가자. 네. 광주 응원버스가 이번에 첫 번째로 45명이 내려갑니다. 그 그렇습니까? 성기선 전 예. 그 경기도 교육감 후보님 포함하여 예. 아니 우리 광주가 얼마나 멋진 곳인데 갈만한 곳인데 수시로 가겠다. 아니 이제. 노벨상을 예. 내는 도시 어디 있습니까? 노벨상 아니, 대한민국 노벨상을 그렇죠. 두 분을 배출한 곳 그럼요. 아닙니까? 사실상 김대중과 한강. 예.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 말할 수 없고 음식이면 음식 아이고. 정말. 너무 맛있죠. 예. 네. 광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만 해도 광주가 작년에 53만 6천 대를 생산한 도시입니다. 아. 네. 잘 팔리고 있어요, 전 세계. 네. 트럼프 때문에 조금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아니, 아. 그리고 보면은 저는 이게 광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은 마음은 서울에서는 좀 멀대 그쵸. 이런 느꼈는데 실제로 기차 타면 되게 금방 가더라고요. KTX 몇 번 타고 오셨잖아요. 예. 이번 요즘 광주를 많이 오십니다. 자주 가끔 가고 광주에 자주 팬클럽이 가거든요. 생겨가지고. 3월 22일 기아 타이거스 광주 개막전을 합니다. 아. 그때 제가 시구를 합니다. 예. 아. 제가 작년에도 시구를 해서 기아 타이거스가 12번째 우승을 했는데 예. 올해도 많은 분들이 광주구장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기아 응원 대단하지요. 네. 예, 그래서 야구,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면 문화, 음식이면 음식,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자동차면 자동차. 아니, 요즘에 광주가요, 잘 몰라서 근데 AI의 선도도시로 확실히 예. 선점했습니다. 광주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정부 것인데. 예. 기보배 선수도 광주라고 기보배 올려주셨네요. 광주입니다. 예. 기성용 우리 축구 선수도 축구 선수고. 예. 광주고. 야, 정말 많습니다. 네. 자, 또 자연스럽게 이제 현안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 등이 중도 보수로 우리가 외연도 확장하고 또 국민의힘이 극우 매국 세력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으니 네. 그 중도 보수적인 합리적인 보수 국민들 또 우리가 대변하장 굉장히 그 긍정적 평가도 있고 좀 논란이나 걱정하는 분도 있던데요. 시민단체들은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그냥 진보, 중도 진보, 온건진보 가치가 좀 훼손될 거 걱정하는데 전체적인 시장님 평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매우 전략적 규정이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예. 지금 구구 세력들이 발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당신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는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나 그냥 보수야. 예. 왠지 보수락에 안정감이 있다고.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중도라 그냥 나 중도야 하면서. 중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중도가 많죠. 네. 그냥 편하게 나 중도야. 네. 그래서 극우 보수 세력을 이렇게 배척하고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도 보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 표현으로 저는 괜찮다. 단 우리는 서민 중산층에 기반하여 진보를 끊임없이 지향한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가 없잖아요. 중도도 없고 극우 아니면 극우. 중도 우리 쪽이죠. 이제. 네. 예. 보수가 예전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우리가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남북화해를 해서 그렇지 본질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중도와 보수, 합리적 보수까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면서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그렇게 직접 표현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 중도 중도 우파라는 우파, 것도 쓰셨더라고요. 중도 예전에는. 우파라 그러죠. 예. 왜냐하면 하도 간첩 좌파 하니까 예. 나는 좌파가 아니라 굳이 보면 우파야.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서양 민주주의 기준으로도 보면 우리 민주당이 온건 중도 보수 예. 정도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독일의 네. 기준이나 독일의 김인연이나 3인당 제가 독일에서 예, 한 예. 7개월 안 살았습니까? 아, 그 이번에 김인기사연합이 예. 이제 다시 집권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극우 집단, 우익 집단이 조금 독일이 엄청 설칩니다. 예. AFD라는 저 대한정당이라는 예. 말이 대한정당인데 좀 극우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거기가 한 20%씩 얻어가지고 독일도 위험한데 어쨌든 다시 3인당이 정권을 빼앗겨서 김인연 네. 기사 김인연합이 네. 지금 집권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근데 너무 우리가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중도고 뭐 보수고 진보고 이게 정치 개념이라서 그렇게 여기가 뭐 그럼 별로 관심 크게는 없습니다. 예, 먹고 사는 예, 문제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안전하고 그렇죠. 재산 잘 예. 지켜주고 안전한- 전쟁 안 나고 전쟁 안 나고. 안전하게 살고 네. 요런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비상계엄 같은 거 저지르면 안 되고.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짓 하면 다 망하잖아. 지금 네. 300조에서 900조가 날라갔다잖아요. 우리 경제. 자, 시장님 이야기하다니까 너무 좀, 시장님,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국회에서 광주 무슨 전시 한번 했잖아요. 광주의 날. 예, 광주의 날 행사.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와서 축사도 하고 두 네. 분이 다정하게 이야기도 하고 걸어가는 거 봤는데 이재명 대표님, 김민석 최고님이랑 아주 친하고 네. 동년배고 또 학번도 비슷하다. 예. 근데 그런 인연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부대변인 하고 예. 이럴 때 처음에 성남 예, 시장 성남- 전에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음. 그때 이제 그 최재성 의원이 대변인도 하고 막 그럴 예.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인연이 시작됐죠.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때 인연이 시작됐고 2010년 성남시장을 할 때 이제 정세균 당대표, 제가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재성 대변인 이때 이제 그 성남시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2010년에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 져요. 2004년 열린우리당의 다수당을 한 이후에 2006년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하고 그러면 계속 지다가 2010년에 전국에서 지방선거에 압승을 민주당이 하는데 이때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쫙 성남시장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자기의 모습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남시장이 된 거고 저하고 인연은 이제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의전 행사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도지사들을 어떻게 챙길 거냐가 제 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무수석의 일이었죠. 그래서 도지사의 자리를 되도록이면 좀 좋은 쪽으로 의전하는 그런 쪽의 임무가 저에게 마음속에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랑 잘 알려진 이야기죠. 김민석 최고위원님하고는 옛날에 삼민투 활동도 김민석 각별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김민석 수석 최고하고는 이제 85년 그러니까 84년 5년 돼서 함께 이제 삼민투의 활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함께 구속이 됐죠. 예. 그래서
당시에 김민석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되고 저는 강주교도소에 갇혔다가 7월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같이 마주보고 감옥 생활도 같이 했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동기들 중에는 김민석 의원이 제일 정치를 빨리 시작한 거죠. 20대에 정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와. 그리고 우리는 이제 30대 제가 39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3선 의원이죠. 사선 이제는 아니- 사선입니까? 네. 오랜 방황을 끝내시고 오랜 거행을 끝내시고 예, 제가 3선 의원을 끝으로 예.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났습니다만 예. 국회를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함께 동지가 한 번 더 예. 해버렸네요. 예. 신정훈 의원님은 삼선 맞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다. 친한 신정훈 예. 의원님. 신정훈 의원, 김민석 의원, 이제 우리 중에 사실은 좀 친했던 사람이 네. 함은경 아이고 국힘당 마포. 그분 네. 저 현수막 예. 너무 심나네요. 근데 시장님 이제 좀 어때요? 그 뒤로는 뭐라고 좀 이제 해주세요 전화해서. 좀 내주세요. 좀 내주세요. 함은경 정신 차려라 이래. 예. 신정훈 의원님도 예. 정신 차려 그랬다더라고. 화냈다더라고요. 예.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예,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시고, 예,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시장님이 또 광주, 전남, 호남권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계시고요. 경제 민생 정책도 아주 활발하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고 그러면서 또 미래산업, AI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 화수까지 딱 그 화순에도 막 전남대보에 녹십자 단지 있어가지고요. 네. 화순도 굉장히 발전 동반해서 그렇습니다. 광주나. 화순의 그 네. 녹십자사는 제가 2005년에 국회 보건복지 있을 때 제가 좀 거들어서 가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역시. 깔때기. 또 오늘은 깔때기 하셔야 됩니다. 또 광주의 안도걸 의원님 예, 예. 기재부차관의 안도 어제 만나서 또 예. 김생 소장은 제가 정책 토크를 좀 했습니다. 아, 안도걸 예. 우리 의원님이 광주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예. 민생은 늘 예산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산 예결위 위원으로 예산도 챙기고 특히 또 동구 국회의원인데 동구하면 문화중심 도시를 꿈꾸는 아시아 문화전당도 있고 근데 예. 늘 5.18 광장이 그렇죠. 5.18 동구죠. 광장이 예. 있고 그래서 우리 안도걸 의원님이 정말 든든하니 광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기정 TV, 임생식당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서 강기정 TV 1만 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1만 안 되면 잠 못 자고 오늘 내일 계속 홍보할 거예요. 여기 사방파방 올려서 구독, 좋아요 할 건데. 자, 오늘 제가 원래 50분만 딱 짧게 볼게 하기로 했으니 시장님도 얼마나 일정이 많겠습니까? 또 임생소장 새날 방송도 하시고 임생소장님 요즘 뭐 연예인보다 더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 또 겨우 모셨는데 시장님, 시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네. 딱 한 2, 3분 네. 뭐라도 하시고 제 예. 방송 딱 짧게 굵게 딱 마무리하고 시장님은 또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간 강기정, 격올 강기정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광주에 대해서 제가 요즘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광주는 80년 5월에는 정말 완전 계엄군한테 포위돼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로웠기도 했고 고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년 5.18 이후에 지난 4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전 세계의 평화 애호민들이 광주를 늘 찾아주고 5.18을 불러주고 손잡아주고 그래가지고 광주라는 도시가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불뚝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광주기 때문에 이제 광주가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이제 우리가 나섭시다. 그동안 광주를 위해서 전 세계 또 대한민국이 나서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섭시다라는 얘기를 늘 하게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광주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갚을 수 있도록 더 애쓰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자랑스럽습니다. 야, 시장님. 저희도 역시 저희가 광주가 사실 광주에 빚이 예, 많죠. 아직도 저희가, 마음이 예, 크고.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님이랑 광주가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임생 소장님이 오늘 방송 마무리 네.
해주시고. 네, 아이고 뭐 저는 사실 되게 오랜만에 또 뵀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짜랑짜랑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또 인사도 막 뭐 하나님 되게 저한테 국회에서 되게 나경원도 잘해주시고. 엄청 혼내주셨잖아요. 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더니 네. 나이원! 기억이 나고 예, 또 감사합니다, 뭐 씨. 이거는 뭐 저만의 평가는 아닐 테고 많은 분들이 시장님이 정무수석에서 나가신 다음부터도 다들 그리워했습니다. 이야. 많은 분들께서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뵈니까 굉장히 또 반갑고 또 이제 제가 광주 가서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이래저래 소식 듣고 이제 봤을 때도 아유 역시 강기정 우리 수석님은 역시 어디 가서도 화이팅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시간이 있으면 계속 하고 싶은데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아쉬움을 약간 접어두고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는 예, 걸로 올간 강기정으로 네, 하겠습니다. 김현성 대표님까지 한번 네. 같이 한번 모셔보는 거라고. 여러분 강기정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오늘 내일 1만 명 돌파해야 됩니다. 임성식당 TV도 함께 구독자 눌러주시고요. 강기정 시장님께 여러분 많은 응원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시장님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화이팅! 광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광주 화이팅! 우리 광주 화이팅! 일요일날 광주 고맙습니다. 갑니다. 저도 일요일날 광주 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